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0주차 프랜차이즈 관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날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잠잠해졌다가 지금 더 조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소식들 뉴스들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좀 살짝 가졌는데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일은 사실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얘기들, 다양한 얘기들, 또 다양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고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뭐 수업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 드려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뭐 실습이 있는 과목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제 수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다양한 얘기들, 다양한 경험들, 뭐 이런 것들 관련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저희도 원래 사실은 이제 실습 시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간 중에 한 차수 정도가 이제 실습 시수인데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이 프랜차이즈 관리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실습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간 과제 다 이제 다 끝나서 잘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중간 과제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걸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원래 사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사실 이것도 실습의 한 일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들이 이제 이런 이제 기간들 동안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봄에는 한 두세 번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이제 박람회를 여러분들이 좀 겨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이제 기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말 시험이 참 걱정이 되네요. 원래는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사실 이런 시험들을 좀 기말고사는 꼭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모아서 시험을 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과제를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제를 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과제를 또 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어렵고 괴롭네요. 네. 자, 일단 프랜차이즈 이제 10주차 강의는 일단 9주차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 점포 운영, 또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 점포 운영에 있어의 슈퍼바이저 역할과 중요성,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때 못했던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징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의 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 회사 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외식 기업에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아마 외식채 프랜차이즈의 컨셉과 아이템, 뭐 이제 주로 메뉴를 선택하고 이제 메뉴를 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더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리를 잠깐 옮겼습니다. 9주차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상권 분석 시스템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리뷰를 하고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화면을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상권조사와 분석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통계 자료들, 이제 인적 그런 통계 자료들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권 형태와 규모가 어떤지를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이제 조사, 통행인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성별, 연령, 또 시간대별, 요일별 통행인구, 통행 성격, 생활 수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각 어떤 외식업의 형태별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통과 또 외식 문화의 발전이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상권 분류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성격별 상권 분류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각 9가지 정도로 나누고 이 성격별로 상권들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어떤 상권들이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상권 유형에 따른 분류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상권 유형에 따라서 A급지와 B급지, C급지로 나누어서 상권 유형을 분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중요한 거는 자, A급, B급, C급지 이제 내려갈수록 임대료가 싸겠죠. 반대로 이제 A급지로 갈수록 임대료가 비싸겠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세권 상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세권 상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역세권 상권이 분포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곳들은 역세권 상권의 분류에 따른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곳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곳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제 뭐 프랜차이즈의 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에서도 슈퍼바이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슈퍼바이저들, 역량 있는 슈퍼바이저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확보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가맹본부의 성장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사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역량 있는 슈퍼바이저들은 이 별거 아닌 브랜드도 의 매장들도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매장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조금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을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이제 슈퍼바이징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슈퍼바이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슈퍼바이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의 이런 그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매뉴얼 교육, 경영 지원, 그 다음에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성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또 고객 서비스, 시장 정보 분석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직원 뽑는 거, 조직 운영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행정 지원까지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신규 상권 개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규 오픈 매장 가서 지원 업무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만큼 가맹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슈퍼바이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초창기에는 보통 대표가 대부분 하죠. 대표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같이 겸합니다. 그렇지만 매장이 15개, 20개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가맹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경영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외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철저하게 어떤 우리 이 시스템들을 잘 받아들여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들,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 점포와 또 가맹본부 간의 문제 해결, 또 고객과의 문제 해결,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점포들이 매출을 올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가맹점주 또 점장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 훈련하는 업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슈퍼바이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시장 환경,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슈퍼바이저들이 갖고 오는 시장의 정보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회사가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슈퍼바이저의 이런 8가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정보 전달, 또 가맹점을 통제하는 일, 가맹점의 판매를 촉진하는 일, 마케팅하는 거죠. 네, 또 상담, 가맹점 뭐 경영이든 어떤 문제든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컨설팅, 예, 뭔가 운영이 잘 안 되거나 경영이 뭔가 안 되거나 이런 컨설팅 역할, 그 다음에 뭔가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 또 시장 조사 기능 설명 몇 번 했었죠. 그 다음에 가맹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런 관리 규정들, 규약들, 또 식재료 관리, 다양한 것들을 조회하고 점검하고 검사하는 일들도 다 이제 슈퍼바이저의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역량, 슈퍼바이저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 당연히 이제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가맹점주와 점장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들을 내가 리드해서 그들이 잘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받침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역량, 소통 역량 당연히 필요하겠죠. 가맹점주와 점장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전문 지식 당연히 필요하겠죠. 마케팅, 경영 개선, 운영 관리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철자를 고친다는 게 또 까먹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돕는 사명감, 네, 굉장히 철학, 내가 그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가맹점주들의 매출을 높이는 것이 곧 회사의 성장을 돕는 그런 길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명감이 굉장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돕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맹점 지원을 위해서 적절하게 또 회사의 이제 가맹본부에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철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들이 필요하죠. 어,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회사의 어떤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뭔가 긍정적으로 고객들한테 좋은 메뉴,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기능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 자기 개발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고요. 자, 문제 해결,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또 어려운 가맹점주가 등장을 했을 때 그런 문제 해결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예, 가맹점주와 고객의 입장에서. 또 뭐 몇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가맹본부의 경영 이념을 이해하고
이 가맹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량이 너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경력은 뭐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슈퍼바이저가 된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사실 굉장히 회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가맹점을 담당하고 있는 점주와 가맹점주, 그 다음에 점장들한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현장 근무자로서의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 점장, 또 그 다음에 오픈 지원 담당, 오픈 지원 팀장,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장의 업무를 굉장히 잘 알고 또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시스템. 일단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시스템은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제 성공적인 가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슈퍼바이징 시스템은 이제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가맹본부의 모든 업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이 체계화한 구조를 통해서 경영이념, 조직, 교육, 매뉴얼, 평가와 보상, 슈퍼바이저의 역할 등의 모든 업무를 유기적으로 포함하는 게 바로 슈퍼바이징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요.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자, 이런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회사의 경영 철학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가맹점에게 전달이 되고요. 가맹본부의 조직이 지원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에 대한 업무,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회사의 조직, 회사의 교육, 회사의 매뉴얼, 회사의 뭔가 인센티브, 평가, 보상 모든 것들이 다 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이 가맹점으로 이렇게 다 전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구조가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회사만이 사실은 이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체계적으로 이 안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이 잘 설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구조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의 역량, 그 다음에 특정한 슈퍼바이저의 역량으로 사실 이런 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가맹점에게 이제 투여하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초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사실 구축이 된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규모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유기적으로 회사 조직이 돌아가면서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구조의 체계를 갖춘 것. 이게 이제 슈퍼바이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고 넘어갈게요. 좀 헷갈리실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제 슈퍼바이저 이 시스템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정기적 방문, 오픈 이후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는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본사로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지도와 조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개선이 잘 안 될 때는 또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체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일지 같은 거 작성하고요. 또 가맹점 평가하고 또 이 가맹점 가지고 이제 등급 관리를 사실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맹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이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제 가맹점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또 우수 가맹점 육성도 하고 스타 가맹점 발굴해가지고 상도 주고 이런 이제 행사, 퍼포먼스 행사들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른 가맹점들이 이런 이제 우수 가맹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또 슈퍼바이저의 중요한 또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가맹점주들을 지도와 조언,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뭔가 이제 개선점, 또 안에 있는 뭐 장비라든지 또 서비스에 개선된 부분들이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협력업체를 통해서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율자 역할도 하게 되죠. 고객 불만 접수가 되면 또 이제 이런 고객 불만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고 점장과 협의해서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인 상담, 뭐 점장 또는 이제 점장 밑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보통 되겠죠. 이제 개인적인 상담 같은 거. 또 이제 가맹점주랑 상담, 가맹점주가 갖고 있는 애로, 고민, 뭐 영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고민들, 직원이 속을 새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슈퍼바이저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핸들링이 되면 이제 그 가맹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역량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 역량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서 소통하는 역량 되게 중요한데 그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사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정책,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맹점에다 전달을 하고 또 가맹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슈퍼바이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보통 오더를 가맹점주가 이제 본사에다 오더를 내게 되죠. 그럼 이제 물류 유통, 상품 사용 분할, 채권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슈퍼바이저의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슈퍼바이저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품 사용 현황 분석들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슈퍼바이저가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재고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슈퍼바이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갑처럼 이제 뭐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듯이 슈퍼바이저는 상생하기 위한 그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한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자의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 프랜차이저 가맹본부들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언론에도 이제 보도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제품 관리, 이제 상품 관리죠. 그 다음에 가맹본부의 시스템 이제 충실도, 뭐 상품과 제품 가격, 뭐 인테리어, 미수금,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안에서 잘 되고 있는지들을 이제 이 점포 정기관리 항목에서 항상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식자재 품질 관리, 또 매뉴얼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또 고객 서비스는 배운 대로 고객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마케팅 활동은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케팅 잘 하고 있는지, 또 점포 운영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가맹점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또 뭐 휴무, 휴가, 또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관련돼서 근무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점장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슈퍼바이저가 다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맹점 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직원 관리하는 거를 슈퍼바이저가 이제 지원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채용 관리 이런 것들을 가맹점주들이 잘 못하니까 이제 직접 그런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이제 가맹점의 경영 성과, 월 손익 계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또 그 매출 관리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성장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을 부진하다, 뭔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점장이나 또는 이제 가맹점주들을 그 원인들, 왜 그런 경영적인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잘 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개선점들을 같이 찾고 적극적인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매출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슈퍼바이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 구매율에 따른 가맹점 수익 공헌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맹점이 그 가맹 본부의 수익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직영점 시스템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크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있고 투자금을 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운영 관리들은 대부분 다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롯데리아나 이런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